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최근 중국 쪽에서 자꾸 식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뉴스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중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식량 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중국 정부가 춘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발표하는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듯이 당해 년도에 중국 중앙정부가 중점을 두는, 특히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발표하는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끄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금년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1호 문건은 바로 14억 중국인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음식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음식을 아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크게 들었었죠. 보통 홍수가 들면 장강이나 황하에 한쪽에 들는 경우가 많았고 작년처럼 두 큰 강 모두의 홍수가 들은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람들은 중국의 식량이 부족할지도 몰라 이런 관측을 내놓았었죠.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호 문건이 딱 나왔는데 식량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하반기에 열리는 제20차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앞두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끈 것이 제20차 전국 인민대표 대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차 전인대는 금년 하반기, 통상 10월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금년 20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때와는 그 비중이나 긴장도가 남다른 2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는 식량이 지금 당장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번 20대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질 만큼 국가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전에 중국에서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 거쳐서 식량의 이슈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보도는 중국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국내 대두 기름 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점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로 곡물의 생산량은 자급률이 90%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소나 돼지 같은 사료 그리고 식용유에 많이 들어가는 대두는 80%대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대두와 기름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자급률이 높은 곡물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18.1%나 증가한 양의 곡물을 수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2020년에 76.8%로 떨어졌고 2035년까지는 65%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할 만하죠. 그리고 농업의 마이크로칩으로 불리우는 종자 기술이 너무나 자립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농부들이 파종하는 종자들이 상당량이 해외 기업의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경지도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전략 비축 식량도 부패와 낭비로 인해서 손실이 많다고 했으니 누군가가 빼돌렸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이 먹는다, 또 운송 과정, 저장 과정에서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매년 최소 3,500만 톤의 곡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다른 보도를 보면 중국의 농업부 부장 당런제는 작년에 보기 드문 폭우로 인해서 밀 경작지의 3분의 1이 경작이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겨울 밀 수확 상태가 역사상 최악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밀 수출의 29%를 차지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았다면서 중국의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이 주 곡류에 대한 공급도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식용유와 사료를 만드는 대두의 부족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는 중장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작년에 홍수가 난 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다음 날인 3월 6일에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농촌 활성화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요 농산물, 특히 식량의 공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고 농업 생산 능력 향상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이 말을 어느 한 시골에 한 초원에 촌서기를 하고 있는 위류판이라는 사람이 신문 기자들 앞에서 그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시진핑 총서기가 우리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해 마비돼서는 안 된다. 즉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중국이 식량을 문제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식량 안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중국이 왜 식량 안보를 중시하는가? 사실 자명합니다. 타이완 합병을 도모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그 대응 체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에 대한 대응 체계인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보도들에서 나왔듯이 중국이 식량 작업 체제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죠. 더군다나 작년처럼 홍수 같은 기상이변을 만나면 사실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는 산샤댐을 만든 거에 이어서 남수북조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수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국가수자원을 관리하는 수리부, 이 수리부 부장 리고잉은 금년 6월에서 8월 사이 홍수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 분석을 했는데 금년 중국 북부 그리고 남부에 홍수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 지역의 홍수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죠. 반면에 중부 지역은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주의한 부분은 이 보도가 아주 짤막하게 사실 보도만 간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실 보도 위주의 짧은 보도가 중국에서는 상당한 중요도를 가진 보도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무런 해석, 아무런 설명이 없는 보도, 이런 보도는 대체로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알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보도일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일 있다가 중국 일보는 이번 양회에서 종자법을 개정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종자법은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종자산업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런데 보도된 시점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시행은 3월 1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은 상당히 급하게 처리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에서 왜 이 종자법이 중요한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종자 원산지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참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저는 최근에 와서 세계 경제가 북미 블록과 중러 블록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날 것이 매우 걱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중국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와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의 수출 금지 같은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채소류 등 식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거야 뭐 제3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면 돼.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안 또는 비상계획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생존과 매우 관계가 있어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